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흔히 ASPD, 줄여서 APD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자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사회적 성격은 뭐냐? 특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혹은 위반하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범죄, 굉장히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감각이 굉장히 낮고 양심이 없어 보이죠. 이게 지금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그 정신장애 진단 통계 매뉴얼이 있는데 미국에 2013년에 그 DSM-5가 나왔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은 보통 15세 이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세 이후는 본격적인 것이죠. 그 15세 이전에도 어떤 그 잔혹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범법행위, 그래서 체포되는 일이라든가 어떤 법률적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그 다음에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기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어떤 사기성 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합니다. 흔히 장애 진단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흔히 사람들이 정신병 또는 어떤 사회 병리학대로 지칭하거나 언급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병과 겹치는 장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어떤 정신병 자체를 완전히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요소를 있는데 이건 이제 약간 애매한 점이 있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우발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딱 닥치면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하는 게 좋죠.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어서 신체적인 싸움은 물론 남을 때리거나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무시하는 건 물론 타인의 안전도 완전 무시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일정한 직업, 그런 직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직업이라는 것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꾸준히 나가지 못하는 거죠. 성질 나면 그냥 집어치우니까요. 예. 그 다음에 타인을 학대하거나 해를 주거나 어떤 물건 훔치거나 해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낙인을 찍는 경우는 최소한 18세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DSM-5에서는 반사회적 이 인격 장애 행동 자체가 여러분 조현병, 옛날에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조현병이나 어떤 양극성 장애과는 상관없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그런 경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는 쉽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애매하죠. 원인으로는 보통 뭐냐 하면은
유전적 요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반사회적 인격 자체가 유전되는지 충동적 공격성 이런 것들이 유전되는지는 알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사회적인 인격의 개념하고 충동적하고 공격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들은 어떤 선천적으로 보면 충동성과 감각 추구 경향이 굉장히 높은 거죠. 충동이란 거하고 감각 추구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충동이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정신 분석에서 충동이란 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감각을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는 사람들이 충동적이죠. 그래서 감각 추구 충동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하고 관련이 많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감정 반응과 관련된 번영계, 그 다음에 전두, 폐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역시 뭐 인지기능 중에서 공간지각이나 기억능력 등의 이상이 있고, 또 굉장히 충동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릴 때 환경하고도 관련이 많겠죠. 예. 이제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어떤 비일관적인 양육,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양육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인지구조에 문제가 발생하죠. 인지구조가 깨지죠. 그러니까 그 비일관적인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학대를 하거나 애들을 폭력을 휘두르거나 어떤 유기 방치하거나 착취하거나 어떤 그런 경험을 한 애들이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정상을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충동적으로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람들은 범법 행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정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없죠. 그래서 사기도 일삼고, 사기를 치거나 뭐 해도 얼굴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거죠. 당심의 가치를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이나 가정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뭐 결혼생활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정직이니 믿음이라든가 성실, 뭐 사랑 이런 것들은 거리가 멀죠. 그래서 반사회적 사람들은 또 어떤 나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남을 굉장히 유혹을 잘하거나 혹은 매력적이고 갈치도 잘하죠. 남들이 느끼는 감정에는 관심 없지만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과학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반사회적 성격 사람들은 약물을 남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많습니다. 예, 여러분 뭐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 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학습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학습 이런 친구들은 일단적으로 학습을 잘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폭력적이고 변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IQ 검사하면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 독서를 잘 못합니다. 독서를. 그래서 보면은 교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2002년도에 어떤 미국의 그 연구를 보면은
그 감옥에 들어간 47% 정도가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냐면 여자 수감자의 21%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통 영화에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자, 특히 뭐 연쇄 살인범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드러나고, 특히 영화 주인공 눈에서 범죄나 어떤 남에게 위해를 가하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